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세월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세월호 다시 짚어보는 의혹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4 목요포럼 윤솔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당사자인 생존자 김성묵입니다. 네, 공순주입니다. 네, 저번 주에는 수연 아빠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부터 우리가 해오던 진상규명에 대한 자료들이 약간 맥이 끊겼잖아요. 그에 이어서 오늘은 진상규명에 관련한 자료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사진을 또 뽑아봤죠. 네, 이거 순주님 먼저 뭔지 혹시 아세요? 다 침몰하기 직전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10시 넘어서 온 것 같아요. 네. 탈출하는 승객이 지금 난간 붙잡고 버티고 네. 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닌가요? 그럼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선들을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안 나오니까 전 되게 고요하게 망연자실한 모습이랄까? 네, 어선들 아마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가방도 맸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준비할 시간이 있었겠죠? 네, 성묵님, 사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 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멍하니 그 어선들 바라본 걸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김성묵님이신 거잖아요. 네네. 여기에 이 순간에서 생사를 오가는 바로 절대절명의 순간 아니었나요? 이때가? 글쎄요. 저 때가 한참 많이들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한꺼번에 밀려 나오고 어선들이 그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곳을 피해서 저 난간 쪽으로 갔었던 건데 그 중간에 기억이 끊겼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왜 저기를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많은 어선들과 많은 탑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와서 어선들이 구조를 하고 있을 때 그곳을 피해서 저 한쪽 구석으로 가서 멍하니 서 있었던, 그게 영상으로 잡혔더라고요. 근데 그 방송하시는 분들이 캡처를 떠서 저에게 주셔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가요. 145m예요, 길이가. 그쵸? 네. 게다가 길이는 그렇고 세로 깊이는 22m 정도고 그때 당시 수심은 47m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하면은 항상 화면에서 적당히 큰 거로 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지만 145m면은 우리 100m 달리기 하는 거에다 45m를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묵님이 저렇게 서 있는 곳 말고도 엄청 많은 곳에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네, 그랬죠. 네. 어떤 이게 사진은 말을 안 하니까 네. 분위기는 어땠었을까요? 네? 분위기는 어땠었을까요? 분위기요? 네. 아니 물론 저는 막 긴박하게 사람들이 막 그런 분위기였는지 네. 아니면 이렇게 사진처럼 망연자실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였는지. 당시 저는 저렇게 멍하니 서 있었긴 했지만 네. 저 때도 물살에 떠밀려 나왔던 객실에서, 그러니까 선체 안에서 떠밀려 나왔던 승객들을 어선들이 구조하던 시기였었고, 그때도 방송으로는 어선들 빼라는 방송을 123정에서 계속 나왔던 시기였어요. 근데 어선들이 해경의 어떤 방송을 무시하고 사람이 앞에 있으니 급하게 뛰어들어서 구조하던 시기였는데 저 때만 해도 막 여기저기서 소리치고 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멍하니 서 있었지만 옆에서는 뭐 상황이 정말 급박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시간이 10시 18분부터 완전히 뒤집어진 게 25분 정도가 되니까 아마 멍 때리고 서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긴 시간은 네, 아니었을 맞아요. 것 같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러니까는 뭐 분위기라고 말할 것 없이 저 순간이 아니었으면 더 이상 탈출 불가, 구조 불가한 절체절명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 전 되게 무서운 게요. 가방을 챙겨 나왔잖아요. 네. 그 말은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엄청 있었죠. 예,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예. 뭐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안에 객실 내로 들어가서 가방이 떨어져 있길래 짊어맨 거고, 객실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답답해서 또 다시 나와서 또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에 또 탈출을 돕기 위해서 계속 움직였던 시간도 있었고,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여유가 있었죠. 네, 순주님, 요즘에 우리 마음과 다르지 않기도 해요. 이제 공소시효가 7개월 남았죠? 네. 7개월, 그거는 7년에 해당하는 범죄. 대부분 우리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는 여기에 많이 범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국가가 잘못한 사건이, 국가가 만든 사건인데 그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게 7개월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마음이 급한데 요즘 어떠세요? 조금 이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지금 세월호 참사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진상규명을 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그 유가족 분들도 마찬가지고 전혀 이제 움직임이 없어서 이대로 잘하면 세월호가 참 깔끔하게 덮이겠다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그런 분위기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라는 어떤 의견도 있기도 하지만, 솔직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다는 그 어떤 단체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요. 밖으로 안 나와도 되잖아요, 이거. 우리 누군가는, 테리나 어디서 얘기 계속해도 되는데. 여러 뭐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없거든요. 무슨 추모, 무슨 뭐 이런 분위기, 뭐 어디 간다, 뭐 이런 것만 유지되고 있지, 진상 규명을 위해서 뭐 정부에 뭐 요구를 한다든가, 어떤 뭐 코로나 때문에 집회는 좀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근데 우리 이래서 원격 회의랄까요? 이런 거 되게 발달했던데. 네.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뭐 근데 우리도 코로나 상황에 전국에 도보행진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코로나 때문에 뭔가를 못한다는 건 변명일 뿐이죠. 맞아요. 네, 그 세월호의 거취 문제가 목표로 확정된 건가요? 네, 지금 뭐 발표는 그렇게 났던 것 같아요. 갑툭튀? 많은 분들이 진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진도 군수님께서 세월호 거취를 반대한다는 입장이 있어서 아예 진도를 후보지에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원래 세월호 침몰 직후부터 이제 세월호에 많이 도움을 주셨던 그 지역분들과 이제 뭐 해당 이제 뭐 선생님들 또 아직도 이제 계신데, 거기서 이제 팽목항을 기업 공간으로 좀 조성을 하자라는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신데, 성목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도군이 전혀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의 지금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진도 팽목항이 공사판 한가운데 정말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놓여 있거든요. 예. 아이들 이제 그 사진이 있는 그 분향소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그 조성을 해서 기업 공간으로 거기서 이제 뭐 지금까지 예배를 계속 드리고 계세요. 예. 그래서, 거길 좀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분들은 참 답답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언제까지 양보만 하며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댓글이 있어서 저희는 소통하는 게 좀 감사하고 마음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주 성모님께서 3개 정도 추려서 읽어주시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거를 골라보셨나요? 네, 저 오늘도 3가지 정도 골라봤는데요. 네. 악플이 없어요. 진짜 네, 너무나 감사하게 악플보다는 다 응원하는 그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짧고 강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 권미란님께서 선 추천, 후 감상, 다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내세요라고 짧고 굵게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뒤에 또 댓글을 보니까 유미선님께서는 묵묵히 오랜 시간 대단하십니다. 지칠 수 있지만 지치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밖으로 응원하면 좋겠지만 마음속으로 응원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것도 기억 꼭 해주시고요. 죄 지은 사람들은 편히 잠자지 못하잖아요. 아이들은 지금 부모님 곁에는 없지만 편안한 하늘나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놓으시는 게 쉽지 않겠지만 부모님들도 각자의 생활에서 행복을 잘 찾아서 행복해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짜로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고, 앵길버트라는 님께서는 자식 잃어버린 부모가 내 자식 왜 수장당했는지 그 이유나 알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산 넘어 삽니다. 남의 일 같지 않은 세월호 진상규명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자식 키우는 부모는 모두 세월호 부모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명심해야 합니다. 더민주 국회의원들 뭐합니까?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 보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께서도 또 어디 가서 또 세월호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시면 세월호, 이상주의다. 세월호는 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네, 저번 주에 16번 채널과 67번 채널 이 얘기하다 말았어요, 순주님. 네네. 예, 이거 간단하게 브리핑할까요? 123정이 친물 현장으로 가면서 이제 67번으로 그네들이 원래 평소에 업무를 보면서도 진도 이제 관할 해역을 이제 순찰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67번으로 충분히 교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관할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들도 67번으로 알고 있었고, 예, 그 무선 함정 운영 일지에도 67번으로 교신을 세월호화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감사원 과정에서 16번으로 한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감사원 과정에서 바뀐 거잖아요. 네네. 저희. 그래서 그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원들이 이제 너무 이제 칼같이 기다리고 있었고, 1, 2, 3장에 이제 선원들만 참 잘 구조를 한 그런 과정이 이미 다 해경 진술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함정하고 해경정하고 통화까지 돼서 잘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다. 그래서 67번으로도 충분히 그런 대화가 녹취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아예 바뀌었죠. 그래서 안 한 걸로 된 거고. 그래서 16번으로 그럼 3번 정도 이제 친물 현장으로 가면서 그 세월호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녹취록에도 이제 그 VHF 교신록 16번 채널을 보면은 3번 정도 세월호를 부른 기록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교신을 이제 한 게 박성삼 항해 팀장인데 검찰의 진술 과정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검찰이 이제 물어봐요. 요 세월호를 이제 호출한 부분에 대해서 3번 정도 호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신을 들려줘요. 직접 검찰이. 박성삼한테. 이게 네 목소리가 맞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목소리가 맞다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이제 교신을 들어보면 정말 목소리가 틀려요. 3번 불렀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목소리가 틀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그럼 이걸 좀 검증을 해보자. 과학적으로 좀 검증을 해보자. 그래서 박성삼이 동의를 했어요. 그럼 검증을 해달라. 자기도 궁금하다. 그런데 이 검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그 보고서는 따로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검증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딱 들어도 너무 차이가 나고 끝내는 이제 세월호 그 검찰의 6월 30일 날 광주지검의 수사 보고서를 보면 그 세월호 침몰 당일 8시 50분부터 10시 18분경까지 조타실에서 이제 세월호 선체 내부로 이제 교신을 한 내용이 확인을 해보니 한 번 한 걸로 확인이 됐다. 검찰 수사에서. 그럼 우리가 항상 미스테리인 몇 개 비밀의 채널이라든지 이런 거가 섞여 들어가가지고 음성이 그 세 개 음성 중에 일단 음성이 3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있어요. 목소리가 네. 다르다고 한다면 네. 제3의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추가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왜냐하면 그쵸. 이제 세월호 침몰 초기부터 너무 그 녹취록 삭제 편집 의혹이 처음부터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그 너무 오래된 의혹이고 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검증 절차가 없었던 건데 일단 검찰들이 수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16번 채널로 한 번 부른 걸로 돼 있다.
근데 실제 해경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3번 부른 걸로 돼 있고 문제는 이제 실제 교신한 본인도 고개를 이제 갸우뚱하면서 검찰한테 확인을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그런 녹취록, 예, 기록이 있습니다. 네, 성모님 그쵸? 딱 그거잖아요. 자기 목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유사한 내용이 2개가 더 있어. 하나는 자기 목소리인데 그럼 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뭐 믹싱을 해서 뭐 노래를만 듣 것도 아니고 어디선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고민을 했었잖아요. 삭제된 녹취록 없는 것들에서 우연히 찾아내서 실수를 내보낸 거 아닐까요? 일단 그거 같아요. 너무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면 67번으로는 니네 거기서 기다려 그 길로 갈 거야라고 해서 뭐 3층에서 대기를 한다거나 조타실에서 이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공개하면은 말도 안 되니 이걸 다 지우고 16분 채널 열어봤는데 부른 게 기록에 하나밖에 없어. 그럼 야 니네 욕 먹겠다. 이거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해. 그래서 2개를 더 추가하지 않았나. 짐작입니다. 네, 성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박성상도 3번 정도는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이 사람이 정말 3번을 해서 얘기를 한 건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3번 정도는 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고 전혀 목소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본인도.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검증도 안 하고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내용조차도 오픈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 건데 좀 너무 숨기고 있는 듯한 수사? 네, 너무 은폐됐다는 게.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1, 2, 3정이 세월호 침몰 직후에 이렇게 그 해경들이 막 소환이 되고 그거를 바로바로 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유가 침몰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검찰도 그렇고 이제 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얘네들이 그 이후로 해상에서 뭘 했냐면 식당에 모여서 모의를 했어요. 감사원 전에 넌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라. 그 1, 2, 3정 승조원 안에서 모의가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함정 일지도 거기서 찢어가지고 다시 작성하고 이런 그 서로 입을 맞추는 게 있었고 뿐만이 아니고 삼천구함에는 해경 지휘부들이 있었잖아요. 그네들한테 불려가서 브리핑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지휘부가 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라는 코치까지 서로 해상에서 수색하지 않고 그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더 재밌는 거는 선원들도 또 모텔에 한방이었나 또 같이 예. 썼잖아요. 그러면서 충분히 입을 맞췄을 수 있는 그리고 선장은 거기 경찰 집에 들어갔으니까 아파트에 네. 그래서 다 입을 맞출 시간도 충분했네요. 네, 충분했어요. 오늘 모든 시간이 다 충분한 거네요. 그것도 선장이랑 그 선원들이랑 이렇게 따로 격리시킨 거잖아요. 네. 말 그대로. 선장한테는 무슨 지시를 하고 선원들한테는 어떤 내용들을 입을 맞췄는지 참. 그러니까 박성삼의 교신을 3번 했다는 진술은 그닥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 진술인 거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TRS 진도 VTS 이제 교신을 보면 세월호가 제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경 함정하고 이제 미리 진도 VTS가 해경 함정 도착 사실을 알려주기 전에 해경 경비정과 직접 통화를 해서 언제쯤 도착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진도 VTS 교신록을 보면 해경이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봐요. 이때 시간대가 9시 21분, 22분 막 이때예요. 네네.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쵸. 해경장이 언제 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교신록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탈출시키면 구조가 가능하겠냐라고 누차 물어봐요. 진도 VTS의 선언이. 그러니까 마치 탑승객들을 지금 탈출을 시켜서 빨리 좀 내보내야 되는데 이걸 탈출시키면은 구조가 될까 너무 이제 다급해서 물어보는 양 아주 여러 차례 질문을 해요. 진도 VTS에.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진도 VTS에서 승객들 구명동이 착용하도록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진도 VTS에서 그 세월호 선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방송이 지금 불가하다고. 세월호 침몰 방송이 근데 문제는 세월호 안에서 방송이 가능했어요. 네. 근데
탈출하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얘네들이 정말 탑승객들을 탈출시킬 생각이 있었으면 세월호 경비정하고 통화해서 언제쯤 도착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탑승객들이 450명이니까 경비정이 도착한 다음에 밖으로 탈출을 시키면 전원이 다 탈출 못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었으니 미리미리 밖으로 나가서 대기를 하라고 했었어야 해요. 그쵸. 구명조끼를 입고 적어도 선실 안에 있는 탑승객은 없었어야죠. 밖으로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배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완전히 뭐 갑판으로 빼지는 못하겠지만 입구 쪽에 쭈르륵 줄을 서서 좀 세워놓거나 이런 액션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교신으로만 지금 탈출시키면 구할 수 있겠냐, 해경 언제 오냐, 이런 교신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얘네들이 탑승객을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을 시키려고 간절해서가 아니고 액션을 미리, 그러니까 처벌을 좀 면피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1, 2, 3정처럼 노력을 했다라는 표시를 좀 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탈출시키면 구조할 수 있겠냐라는 쇼를 한 게 아닌가. 네, 안 그래도 순주님께서 자료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목님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이게 말만 봐서는 정말 절실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월호에서 한 말들, 예, 좀 읽어주시겠어요? 빨간 줄 있는 거? 이거 여기를요? 다? 빨간 줄만. 21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세월호에서는 진도 VTS 세월호 감도 있습니까? 네. 물어보고 그 연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진도 VTS에서도 세월호 말씀하세요 이렇게 다 답변이 계속 와요. 네. 근데 네, 지금 해경이 구조 작업하러 오고 있습니까? 네. 묻고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네. 또 1분도 안 돼서 네. 또 진도 VTS 감도 있습니까? 네. 여기 세월호입니다. 해경이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렇고 계속 물어봐요. 그쵸. 네. 이게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것만 봤을 때는, 근데 이거 봐도 이상해요. 그 사이에 저희는 뭘 준비할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상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세월호 감도 있습니까? 언제 옵니까?만 하고 있는 거네요. 순주님 말씀대로. 근데 여기서 또 관전 포인트는 그거죠. 시간이 9시 21분, 22분이면은 어떤 상태였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충분히 다. 이동도 가능하고 초기였죠. 네.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교신으로 해경만 찾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상으로 실제였다면 여기에 어떤 말들이 들어갔을까요? 뭐 해경 탑승객들 지금 현재 갑판에다 대기 중이다라는 얘기도 그쵸. 있었을 거고, 맞아요. 선내에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다 탈출을 했을 테니. 네. 그리고 이제 그 해경 경비정만 오면 태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혹은 지금 구명보를 터뜨리고 있다, 순서대로 탑승객들이 타고 있다. 뭐, 그쵸. 네. 예. 해경이 빨리 도착해 주길 바란다,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죠. 그게 자연스럽죠. 어디쯤이다. 뭐 이런 것도 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 시간에서도 네. 분명히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들이 계속 나왔던 시간이거든요.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불가 상태라고 이야기해놓고 계속 구조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는 그리고 이제 조타실에 있는 선원들이 요렇게 교신을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면서 하지 않잖아요. 나머지 애들은 구명보를 터뜨리려고 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객실 쪽으로 몇 명이 내려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모두 조타실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해경 언제 오냐고만 계속 교신만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방송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짓말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는데 탈출시키면 구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게 이게 맞는 얘기냐 이거죠. 근데 이 부분은 초창기에는 칭찬받았을 것 같아요. 증거 잘 남겼다. 노력은 했다. 탈출시키려고 노력은 했나 보다. 그걸로 보여졌죠. 예, 그러니까 뒤에 누군가 있다면 누군가가 잘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다. 네. 여기서도 계속 진도 VTS에 계속 구조할 수 있냐, 언제 오냐 계속 물어보니까 진도 VTS도 되게 답답한 거예요. 탈출시키면 그거는 선장이 뭐라 그러지? 여기 그대로 읽어드리면
저희가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월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선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승객 탈출시킬지 결정해서 그 진행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오마이갓.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탈출시키면 구조할 수 있겠냐고 계속 같은 말. 계속 같은 말을 질문을 해요. 여기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게 선원도 지금 탈출시키려는 어떤 준비나 액션도 없이 그냥 교신만 하는 거였고 네. 진도 VTS도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VTS 직원들이지만 해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니까 선장 당신이 알아서 해가 아니고 일단 세월호 상황을 이 교신 이전에 파악을 다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승객이 그러니까 기울어짐의 정도 그리고 1, 2, 3장이 도착하기 전 그 시간 안에면 기울어짐이 어느 정도인지 그 시간이 되면 탑승객들이 탈출할 수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고 선원들을 통해서 네. 만약에 그렇게 탈출이 어렵다라고 하면 지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장 당신이 알아서 해가 아니고 조난 신고가 이미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원뿐만이 아니고 탑승객들 모두 구조 책임이 해경한테 있다고요. 선원도 구조해야 될 책임이 이때는 해경한테 있을 때예요. 그쵸. 선원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고 그러면 세월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진도 VTS의 해경이 이렇게 버벅대고 있으면 지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기울고 있으면 탈출시키기 어렵지 탑승객 수백 명이야. 그럼 일단 밖으로 빼라고 지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선장이 아무 얘기도 안 해주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해준다고 근데 해서 이- 가만히 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대화에 빠져들면 안 되는 게 지금 이거는 짜여진 각본이기 때문에 자세히 이걸- 뭔가 그러니까 탈출을 시키려고 정말 해야 될 거는 하면 안 되는 그쵸. 알아봐야 될 거는 질문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죠. 네. 또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에도 한번 인트로 때 슬쩍 얘기한 게 그 빨간색 탱커 이제 1, 2, 3장이 올 때가 거의 됐어요. 도착할 때가 됐죠. 얘네들 이제 선원 조타실에 있는 선원들은 경비정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몇 분 정도에 도착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도 VTS 녹취록을 보면 이제 30분에서 31분에 갑자기 자연 그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AIS를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본선 세월호 선수 쪽에 있는 빨간색 탱커 선명이 뭡니까? 선수 쪽 말고 자연에 대기해 주시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배 좀 치워달라고 선수에서 자연으로. 여기 그 유명한 네, 그러니까 그거죠. 네. 세월호 1, 2, 3정이 현장에 도착해서 조타실로 배를 대서 우리를 구조해 줄 줄 알았으니 선수 쪽에는 배 좀 치워달라고 1, 2, 3정 들어오게. 네, 제 생각에는 그렇죠. 이런 교신을 생뚱맞게 해요. 여기 유명한 둘라이소잖아요. 맞아요. 둘라이소호가 치워지지 않고 옆에 있었다면 충분히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을 텐데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둘라이소랑도 교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둘라이소는 그거였죠. 사람들 밖으로 떨어뜨리라고, 그럼 건지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냥 계속 진도 VTS에 떨어뜨리면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계속 하고 있다가 1, 2, 3장에 이제 도착할 시간이 되니 배 좀 치워달라고. 예, 그 교신이에요. 이 교신 전에 네. 둘라이소에서는 계속 그 세월호 부르면서 맞아요. 네. 그 구명조끼 입히고 밖으로 탈출을 지시하라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전혀 그러니까 그 이 앞에 설명드렸던 그 진도 VTS 녹취록에 탈출시키면 구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정작 그 1, 2, 3정이 해경이 오지 않아도 둘라이소에서 충분히 구조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꽤 큰 배였잖아요. VTS에 계속 묶고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탈출이 선원들만 네. 선원들만 전원 잘 이제 표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무당도 아닌 1, 2, 3정들이 그 넓은 네. 배에 한 점을 찍고 가서 기관실 선원들과 조타실 선원들을 승객인 줄 알고 전원 구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들이 세월호 이제 그 침몰 현장에서 구조가 되고 이제 목포서로 가서 이제 조사 과정. 그렇죠. 이거는 예, 소개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탈출이 아니라 이제 구조 과정에 있어서 구조도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 구조된 거죠. 1, 2, 3정에 해경 들었다. 네, 이러고 이건 이제 이후에는 이제 진술서를 통해서 손지태가 그 선원이었.
그렇죠. 선언이었죠. 네, 네. 기관부 선언이었는데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어떻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냐면 네. 그날 바다에서 왜 그거 있었잖아요. 그 침몰 시간 목포 해경서에서 옷 새카맣게 입은 사람들이 불러서 30분의 사고 시각이라고 얘기하니 이거 50분으로 하자고 해서 사고 시각을 바꾼. 네. 그 과정에 대한 진술서예요. 사실 이거는 따로 이게 제목을 지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키워드는 8시 네. 8시 26분과 8시 30분 사이. 30분 사이. 네. 그다음에 8시 50분으로 합시다 네. 해서 합의를 보았다. 합의가 아니고 강압. 그렇죠. 수사 과정에서. 네. 그래서 목포서에서 한 거죠. 네, 맞아요. 목포서에서 합의가 아니라 강압적으로 8시 50분으로 하자. 네, 이렇게 네. 된 거였던 네. 거죠. 예. 이게 특조위 진술서, 일기 특조위에서 특조위. 진술서로 통해서 나온 거 자료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걸? 이제 손지태는 그리고 그 부인한테 카톡으로 이제 국정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카톡을 보냈던 그 그쵸. 선언이에요. 그래서 좀 읽어드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수사관이 어떤 사람들이었냐고 물어봐요. 네. 그 특조위에서 진술을 받은 거고, 근데 수사관은 정복 입은 사람도 있고 사복 입은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조사받기 전에 명찰을 보여주었는데 보지는 못했고, 제 생각으로는 목포해경서 소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 점퍼 외에 일반 사복을 입은 이제 수사관도 있었다. 근데 사복 입은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자기는 받았다. 예, 요거죠. 사복 입은 수사관들이 혹시 네네. 그쵸. 그 걱정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사고 경위를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사건을 물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고. 그래서 정복 입은 수사관이나 사복 입은 수사관들 모두 이제 비슷한 질문을 자기한테 했다. 네. 그리고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럼 조사 장소가 어디였냐고 물어봐요. 특조위에서. 그러니까 목포해경서였는데 조사계에서 받고 다른 층에서도 받았다고 하면서 1층에서 받을 때는 명찰을 보여줬는데 꼭대기층에서 받을 때는 사복 경찰인데 명찰이 없었다면서 이제 그쵸. 그거죠. 네. 그래서 꼭대기층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정복 경찰이었나요? 어떤 공간이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없었다고 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자기는 조사를 받았고 그 공간에서는 저와 사복 수사관 2명이 이제 있었는데 한 명은 조사를 받고 한 명은 왔다 갔다 했다. 근데 왜 그런 위층에서 받았냐? 특조위가 질문을 하니까 일반 수사가 아니고 특별한 심리분석 수사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올려보낸 것으로 기억을 한다. 데리고 올라간 사복 입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면서 사복 수사관과 정복 수사관이 서로 존칭을 쓰고 해서 같은 소속 동료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온 분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특조위가 점퍼 차림의 사복 수사관은 질의가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좀 깐깐하고 무섭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서 사고 난 시간부터 물어보고 이제 인장을 찍기 전에 읽어보라고 해서 봤더니 본인이 얘기한 것과 이제 다르게 또 해서 옮겨놓은 거죠. 8시 50분으로. 네,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수사관이 언성이 높아졌다고. 그래서 당시 수사관이 이게 보통 사고가 아니라 심각한 사고니까 똑바로 생각하고 답하라. 라고 이제 식으로 위압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특조위가 사고 후 그럼 조사 과정에서 신문 사항 중에 특이한 점이 뭐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시간을 모르는데 사고 지점부터 구조되는 시간까지 5분 단위로 언제인 것 같으냐라고 반복해서 계속 물어봤다. 그래서 처음 그 사고 난 시점에 대해서 26분이라고 8시 26분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왜 이제 다른 시간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근데 시간을 중요하게 따졌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제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시간을 중요하게 따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고 특조위가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일이 순서대로 상황이 바뀔 때마다 기록하려고 했다고. 그쪽 이제 수사관들이. 그래서 30분 이외에는 잘 모르는데 그 시간을 그대로 적는 것으로 자기는 이제 알고 있다. 처음 사고 시간을 몇 번 따졌다고. 그래서 사고가 난 8시 30경부터 이후 시간 다 추정으로 말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8시 30분부터 자기는 이제 기억대로 탈출 시간까지 순서대로 진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계속 태클을 이제 걸어서 그냥 그렇게 계속 따지길래 얘기를 하고 말았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는 게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목포해경서에서 조서를 받은 것과 검찰에서 조서 받아서 지금 공개된
조서에는 8시 30분이라는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하는데 그래서 물어봐요. 특조위가. 당신 조서에는 8시 30분이라는 시간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손지태가 진술을 조서에서 시간을 확인을 했지만 당신은 꼼꼼히 확인을 하지 않아서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그럼에도 했는데 불구하고 손지태는 알고 있었어요. 자꾸 8시 50분으로 하고자 하는 그 사법경찰들의 의지를 몇 번이나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특조위도 수사관이 어떤 시간을 더 심각하게 자주 물어보더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배가 언제 기울었냐고. 그거를 중점적으로 물어봤다. 그래서 8시 30분경이 맞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 시간이 맞는지 이거 맞아?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부 당직자들이 올라온 시간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올라왔다고 이제 상황 설명을 다 이제 했다. 근데 수사관이 사고 시간을 어떤 시각을 말하던가요? 라고 하니까 수사관이 계속 확실하냐 재차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부담이 되는 그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제 생각이라는 걸 30분이 맞나 이제 그쵸.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재차 그렇게 질문을 했다. 그런데 그래서 특조위가 그래요. 그럼 진술인지 진술서의 사고 시간과 관련해서 시간은 모르지만이라고 계속 강요는 했는데 이 사람 30분이라는 걸 아니까 50분이라고 쓰지는 못하고 시간은 정확히 모르지만이라고 썼대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쓴 거냐 특조위가 물어보니 수사관은 더 빠른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시간하고 많이 달랐다. 자기 시간 생각하고 그래서 정확히 몇 시를 생각하는지 말하지 않았다고 일부러 입 밖으로 안 냈다고. 왜냐면 계속 태클을 거니까 얘기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진술인이 기억하는 8시 30분 경보다 빠른 시간이 확실하냐. 그러니까 네 확실합니다. 네, 수사관이 컨테이너가 넘어가는 시간이 더 이른 시간이 아니냐고 물어봐서 이거는 말 그대로 컨테이너가 넘어가서 배가 돌았다는 박근혜 정부 때 그거를 지금 얘기를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아니냐 물어봐서 더 이른 시간으로 생각하는구나라고 짐작은 했다고. 말은 이제 안 하고 강요를 너무 해서. 근데 30분경이 얘는 맞다.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확신을 하냐면 정기적으로 그 자기 일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는 보통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6시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칼처럼 6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식사하시고 뭐 마당 청소하시고 그런 것처럼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관실로 내려가기 10분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앉아서 커피 마시고 신문 보고 시간 보다가 내려가는 게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이 항상 똑같은 게 반복을 한대요. 그래서 그때도 마침 내려갈 시간이 돼서 시간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배가 해서 냉장고가 왜 넘어갔다고 막 그날 바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시간 이제 시간을 정확히 본 거예요. 냉장고가 넘어가고 시간을 봤는데 26분에서 30분 이전이라고 분명히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오케이를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 굳이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잘 읽어보면은 이제 지장 찍으라 그래갖고 또 찍으려고 보면 또 8시 50분으로 바뀌어 있고 네네. 네. 뭐 하라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는 상황이어서 이분도 되게 약간은 좀 꼼꼼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시간을 왜냐면 사실인데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 답변에서도 보면 당직자들이 8시 53분경에 이제 올라오는 것으로 진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러면 53분이 아니고 33분이라는 거네요. 특조위에서 물어보니까 53분이 아니고 33분으로 알고 있는데 20분이나 차이가 날 리가 없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진술서에는 53분이라고 돼 있다는 이 사람의 모르는 시간이 지금 적혀져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 진술서인데 근데 33분인데 왜 20분이나 차이가 나냐고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본인 진술서의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면 이건 나중에 수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53분으로 수정이 돼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 절충이라면 53분 이전이라고 해야 맞는데 컨테이너가 넘어간 그러니까 저도 왜 50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진술서인데 시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30분, 8시 30분 시간만큼은 확실하다고. 자기는 말을 했다. 그래서 8시 30분이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수사관이 사고 시간에 대해서 8시 50분으로 못 박았다. 라고 이제 진술서를 읽다 보면 그 얘기를 해요. 8시 50분으로 하자. 수사관이 해서 그 시간이 맞는 것 같다고 그냥 동의했다고 지친 거지. 계속 얘기를 하니까 지친 거지. 그래서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근데 여기에
그 없는 거짓 진술을 추가를 해놨나 봐요. 네. 경찰 피의자 진술에 그쪽에서 썼다고 이제 짐작이 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30분인데 이걸 50분으로 하려니 20분간 얘가 뭐를 해야 돼, 손지태가. 그러니까 뭐라고 추가를 해놨냐면 느긋하게 신문을 보다가 라고 써놨대요. 그러니까 손지태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틀린 시간이라고. 당시 느긋하게 신문을 볼 시간이 아닌데 20분 동안 보지도 않는데 이거 무슨 신문을 봤다고 이렇게 적어놨냐고 답변까지 해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처럼 똑같이 근데 이걸 왜 굳이 30분이라고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한테 50분이라고 사고 시각을 강요를 해서 이렇게 언성까지 높아지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이제 웃긴 진술을 하나 더 좀 읽어드리면 진술서를 다른 조서보다 먼저 쓴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주 여러 차례 조서를 받았다.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지나고 난 뒤에 진술서를 썼는데 목포 해경소 5층에서 조사를 받고 내려와서 경찰 조사계에서 진술서를 썼다. 근데 조서를 꾸민 뒤에 갑자기 수사관이 준 인쇄 문서를 보고 쓴 것이다. 그러니까 진술서를 이렇게 쓰세요 하고 준 거예요, 수사관이. 그래서 그 문서를 보고 쓴 거라고 하면서 조서를 받는 중간에 진술서를 쓴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수사관이 준 문서를 보고 옮겨 썼다고, 진술서를. 이게 무슨 쌍팔년도 박정희 때 중정에서 하는 그런 짓이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간을 또 똑같이 30분으로 쓰면 수사관이 이렇게 시간을 보고 진술서를 보고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서 시간을 쭉쭉쭉 이렇게 걷대는 거예요, 볼펜으로. 그래서 8시 50분으로 아주 강조를 어떻게 해서든지 50분으로 그쵸.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티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사고 시간까지 수사관이 특정하고 이거 마치 감사원이 16번 채널로 바꿔준 거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30분 사고 시각을 50분으로 수사관이 바꾸고 진술서까지 내놓으면서 이대로 쓰라라고 해서 보고 적기까지 한 수사 과정. 근데 목포 해경서 이렇게 따지면 목포 해경서부터 다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이거 솔직히 저는 짜깁기 해서 온 건지 알았어요. 그쵸? 쭉 읽어보면 지속적으로 그 사복의 남자가 마치 8시 50분 그래서 8시 30분 쓰면 인상 찌푸리면서 다시 바꿔오고 원하는 걸 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8시 50분으로 합시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요즘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 물고문이라든지 막 이렇게 해갖고 자백받는 그런 군대 그런 부분하고 같은 데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깜짝 이름만 바뀐 놀랐어요. 거죠? 네, 이렇게도 조사를 요새도 받는구나. 근데 쫄긴 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혼자 있는 상태에서 뉴스도 많이 못 보고 그렇죠. 거의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자기는 정직하고 이 부분은 정직하고 싶었을 거예요. 8시 30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근데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바뀌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가물가물하고 막 이런 거면은 그쵸, 이렇게 그쵸. 얘기 안 했을 텐데 자신이 본 게 정확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에 바꾸고 싶지 않았던 거죠. 누가 뭐라고 한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 진술에서도 보면은 지장을 찍잖아요. 그쵸. 그 지장도 자기는 거부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송목님 말씀하신 거에 플러스 왜 시간이 바뀌어야 되는지 얘는 모르는 거야. 그쵸. 손지태는 맞아요. 몰라. 네. 뭐 30분인데 왜 했고 이 반대편 50분이어야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설명을 안 해줬겠죠. 이게 왜 50분이어야 그러니까요. 되는지 그러니까 예. 모르는 거지, 손지태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50분이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고. 네. 네. 성무님은 처음 시계를 본 거 정확하게 생각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다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네네. 내리자면 조금 아까 67번과 16번 채널에서도 꼭 자꾸 말하는 거, 여기도 자꾸 8시 50분으로 하는 거, 네. 예, 세뇌하고 반복하는 거는 좀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순주님이 요거를 좀 사진으로 보여주려고 좀 갖고 오셨잖아요. 아, 네네. 그걸 먼저 봐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요 진술하고 이제 같이 사고 네. 시각
관련된 네. 이제 정부 기관들의 문서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봐서 여러 이제 그 의혹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인데 그 사진 앞 전에 이제 저희가 기무사 위기관리센터 상황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사고 시각이 8시 30분. 기무사에서는 네, 기무사에서 30분. 그리고 방금 이제 전에 보셨던 거를 보면 네, 이거, 대통령 이거 요게 청와대죠. 이제 국가안보실에서는 이거 35분. 이게 또 이제 보고 시간 때문에 네, 많이 논란이 유명해졌죠. 됐었는데 네. 그게 정작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 시간이 중요한데 네. 그거는 안 바꿨다는 게 저는 참 사고 시간이 8시 30분 35분경으로 으로 돼 바뀌지 않. 있고. 예. 예, 기무사는 30분으로 돼 있고 요게 이제 목포 해경. 목포 해경서 1보 상황 보고서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위치 세월호 위치가 이제 저 네. 좌표가 세월호 침몰 8시 44분 시간의 좌표예요. 좌표가 다르다라는 사고가 나기 거죠. 전에 좌표고 신고 전화도 들어오기 전에 좌표가 지금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시간은 8시 58분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사고 난지도 모르고 있는 시간이죠. 8시 44분은 해경은 공식적으로. 그쵸. 근데 그 시간에 좌표가 그래. 찍혀져 있고 이건 아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중앙 중대본하고 소방 상황실에 세월호 사고 시각이 8시로 8시. 돼 있고, 네, 네. 경으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해양 사고, 그러니까 해운조합 인천 해운조합 사고 보고서예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 시각이 8시로 돼 있죠. 8시로 돼 있죠. 예. 네네네. 그 다음에 역시 또 많이 보신 시간이죠. 진도군청 상황실에 있는 보고서에 25분. 8시 25분경.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흐려서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이제 팽목항에 있는 상황판이에요. 세월호 침몰 당일날 이제 요거 파란색으로 네모칸 박스 쳐져 있는 데가 8시 30분 사고 시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국정조사에서 2017년도 10월 31일 날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박원주 의원에 의해서 이제 밝혀진 내용인데 119 소방 상황실에 있는 사고 개요 관련돼서도 역시 8시 30분으로 확인이 됐죠. 표기가 된 게. 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건 이제 기자가 청해진 해운에서 이제 그 4월 16일날 당일날 이제 찾아가서 취재를 하다가 우연히 찍은 사진. 근데 여기는 또 8시 40분으로 돼 있죠. 네. 네. 순진님 다시 느끼게 되는데 좀 집요하게 이렇게 집요한데 단순 심플하게 이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시간이 다 다르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무사 보고서와 대통령 보고서를 깰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거보다 정확한 건 없다. 근데 수사를 아직도 안 하고 있다. 성문이 보니까 어때요? 사고 시간이 거의 8시부터 8시 50분까지 1시간 사이를 차이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수사 체계가 이거밖에 안 되나요? 그러게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개별이 아니라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다 하는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광범위라고 할 수 없죠.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광범위하게 수사했고 뭐 지금 백서를 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시각조차도 50분 차이가 나는 이런 광범위한 시간을 잡아놓고 사고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단 하나도 수사가 안 됐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가 이제 이것도 문제이지만 이게 만약에 30분의 사고 시각이 맞다라고 하면 기관실 선원들과 조타실 선원들은 30분을 대기하다 구조된 게 아니고 1시간을 대기하다 구조가 된 거고 그렇죠. 탑승객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 1시간을 그냥 앉아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정부기관에 대한 수사가 전부 다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요건 특조위나 검찰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걸 이제 왜 이 부분을 수사를 안 한 거죠 검찰은. 왜냐하면 우리가 조국 장관 수사하는 걸 봤잖아요. 그렇게만 했어도 충분히 2014년도에 밝힐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손도 안 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검찰조차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백서를 쓰고 있다면서도 정말 이렇게 은폐 수사를 부실 수사를
했던 이런 자료들조차도 쳐다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확인하지도 않고 이거에 대한 확인도 않고 수사도 않고. 아니 끝나봐야 알겠죠. 뭐 3개월 후에 과연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말을 하는지 기다려 봐야죠. 맞나요? 아니요. 기다리면 안 기다릴 되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안 할 거라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의지하지는 않았었으니까. 네. 이게 일기특조위 진술 자료예요. 네. 벌써 4년, 5년이 돼가나요? 그러니까요. 4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뭘 믿고 기다리겠습니까? 뭐. 네. 오늘 이야기했던 거는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날 바다에서 애니메이션으로 국정원이 사고 시각을 조작했다라는 네. 내용의 일기특조위가 그 내용을 진술서를 찾아와서 지금 알려드렸던 내용이죠. 네. 오늘 충격이에요. 그 사고 시간을 그렇게 바꾸면 이들에게는 선원들에게는 1시간의 시간이 있었고 그것은 해경들한테도 더 많은 시간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정말 구할 수 있었다. 최대한 안 구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오늘 방송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304 목요 포럼이고요. 페이지도 있고, 우리가 유튜브도 있죠. 예, 네. 거기서, 그러니까, 세월호에서도 좀 더 빡시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예, 방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연 아빠 그 책, 사참위에서 가처분 신청한 거에 대한 탄원서 네. 주소 올리겠습니다. 참여 네. 많이 해주셔서 네. 감사하고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